두산에너빌리티가요. 오늘도 장중에 52주 신고가를 경신을 했는데 4만 원 선 돌파할 때도 놀라웠는데 5만 원 선도 거뜬히 뚫어내는 흐름들을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근데 최근 공시가 있었어요. 뭐냐면 베트남 발전 자회사 매각을 검토 중이다라는 이슈였는데 이게 어떤 영향력을 미칠지 시장 이모저모를 좀 따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호진 탁교원 뉴스 대표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세요. 네. 두산그룹이 여러 가지 호재가 있습니다. 예. 그중에 두산에너빌리티가 오늘도 52주 신고가를 썼습니다. 예. 잘 가고 있네요. 예. 그 사실 뭐 제가 그 바로 지난주였죠. 그때 이제 그 대선이 끝나고 이제 이재명 당선자가 이재명 대통령으로 확정된 다음에 이제 예. 어떤 정책을 이제 봐야 되느냐라고 설명을 드렸고 그때 사실은 뭐 그 토론회를 보신 분들도 아시겠지만 그 3명의 그 유력한 후보 중에서 이재명 대통령은 이제 토론회 중에서 계속 원전에 대해서 이게 부정적인 이제 입장을 내비쳤습니다. 근데 물론 뭐 SMR은 좋다라고 했지만 뭐 그 차이는 잘 모르겠어요. 왜냐면 SMR은 나쁘면 원전은 나쁜 것인데 왜 원전은 대형 원전은 나쁜데 SMR은 뭐 괜찮다 이런 맥락 어디서 나왔는지 모르겠지만 어쨌건 그래서 사실은 이재명 정부가 출범하면서 그 두산에너빌리티 잠시 좀 쉬어가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장은 그거는 이제 이재명 대통령의 시각이고 우리가 두산에너빌리티를 봤던 이유는 두산에너빌리티가 사실 12.3 계엄사 때 17,000까지 떨어졌다가 왜냐면 윤석열 정부가 어쨌건 이제 끝나는 것이 종지부 확인됐으니까 두산에너빌리티가 이제 12.3 계엄사 때 17,000까지 떨어졌다가 21,000원, 22,000원까지 내려갔었습니다. 그런데 17,000까지 떨어졌다가 사실은 이제 올라가는 시점에서도 제가 방송 몇 번 했었는데 두산에너빌리티의 주가는 국내 원전의 수요가 결정한 것이 아니고 세계 시장이 원전을 너무나도 원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어떤 시장을 갖다 생각한다면 비록 윤석열 정부는 끝날지라도 두산에너빌리티는 장기적으로 우호적이다라는 입장을 말씀드렸고 그것이 이제 6월 3일 그 대통령 선거 이전까지 계속 이제 출현됐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재명 정부가 출범해서 예전 윤석열 정부만큼은 우호적이지 않을지라도 전 세계가 원전을 원하다 보니까 두산에너빌리티의 주가가 계속 이제 그 급등하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몇 번 말씀드렸지만 세계에서 원자로를 제대로 이제 지을 수 있는 국가는 불과 5개국밖에 없다. 그래서 중국, 러시아, 그다음에 한국, 프랑스, 미국인데 한국과 미국은 이제 같은 팀이죠. 웨스팅하우스가 설계 도면 특허권을 갖고 있고 이걸 갖다 실현하는 나라가 이제 한국입니다. 두산에너빌리티가 이제 원자로를 갖다가 짓고 있는 건데 얼마 전에 올 초에 이제 웨스팅하우스랑 한국의 두산에너빌리티가 완벽하게 이제 분쟁 사유를 갖다 없애버렸습니다. 그래서 아마 추정하건대 일정 이상 수익을 갖다가 이제 보장해 주는 쪽으로 마무리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러니까 한국과 미국이 단일팀이라 본다면 중국과 러시아를 제외한다면 한국과 프랑스밖에 남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중국과 러시아가 독재 국가인데 거기다 누가 원전을 갖다 맡길 리가 만무하지 않습니까? 그런 관점에서 전 세계에서 폭발적으로 생기는 원전 수요에 대해서 이제 한국과 프랑스 양강 구도인데 우리가 체코 원전을 따왔죠. 네. 유럽의 어떤 종주국인 프랑스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체코 원전을 따왔다는 것은 우리가 프랑스보다 압도적으로 좋은 어떤 능력을 갖고 있다. 이제 몇 번 말씀드렸지만 그중에 대표적인 것이 이제 가성비이다. 왜냐하면 프랑스 근로자 인건비랑 한국 근로자 인건비랑 거의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이제 가성비가 좋으니까 이런 관점에서 체코 원전을 수주했는데 이걸 폄하하는 분들은 우리가 별로 이렇게 남는 장사 없지 않느냐. 남는 장사 있어도 없어도 사실은 유럽을 뚫었다는 것은 유럽에 지금 화면에 나오고 있지만 사실은 많은 유럽에서 원전을 지으려고 해요. 그러면 사실은 체코 원전을 뚫으면 다른 국가로도 원전을 영국도 지으려고 하니까요. 이런 식으로 뚫을 수 있는 중요한 발판을 마련했다는 측면에서 체코 원전이 중요한데 그러면 이제 유럽뿐만 아니라 중동도 있고 그다음에 또 미국도 이제 원전을 지으려고 합니다. 이런 맥락 두산에너빌리티가 저도 이제 오늘 주가를 보면서 저도 원전을 두산에너빌리티 지속적으로 이제 우호적인 입장을 말씀드렸지만 5만 원을 넘어가서 보면서 저도 놀랐어요. 5만 원을 넘어도 되나? 이런 어떤 놀람이 있었지만 그 놀람은 사실 아까 말씀드린 세계 원전에 대한 지속적인 수요를 생각해 본다면 그 어떤 증권사의 표현이었는데 원전의 TSMC다. 두산에너빌리티가 TSMC가 사실은 압도적인 기술력 바탕으로 고객들을 갖다가 차별하면서 선별적으로 골라내고 있거든요. 두산에너빌리티의 원자로의 능력은 사실 그 정도의 실력이 된다라는 관점에서 5만 원을 돌파했다라고 이해가 됩니다. 네네. 3차 에너지 대전환 이런 얘기를 하는데 사실 주역은 신재생 에너지라고 생각하시는 분 계시겠지만 탈세계화 이런 부분 그렇죠. 개념이 겹쳐지면서 완전 지금 주역이 원전으로 바뀌는 흐름들이 나타나고 있는 상황이고요. 미국 같은 경우에도 지금 원전에 대해서 강하게 드라이브를 걸고 있는데 트럼프 대통령도 원추
예, 그렇죠. 원하잖아요. 예, 예, 그런 흐름들이 좀 맞물려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작년 11월 초에 이제 당선됐는데 당선되기 전에도 유세주 중에도 트럼프 대통령 지속적으로 원자력 발전에 대한 우호적인 입장 계속 표명했습니다.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의 기본적인 에너지 정책은 무엇이냐면 신재생 에너지, 야, 그거는 이제 딴 데서 쓰고 우리는 안 쓰겠다. 왜? 값이 비싸니까. 지금 값이 비싸면은 일반 소비자들이 받는 이제 전기세 부담도 있지만은 더 큰 문제는 무엇이냐면은 산업용 전기가 올라가면은 그러면 상품 가격이 올라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은 지속적으로 자기가 원했던 건 무엇이냐면 법인세는 낮추면서 그러면서 또한 이제 재정 적자를 갖다 감내해야 되니까 그러면 에너지 가격을 낮춰야 돼요. 인플레이션을 갖다 낮춰야 되니까 그것은 이제 또 다른 관점 당연히 원전, 가장 싼 원전을 갖다가 그 트럼프 대통령이 좋아할 수밖에 없다. 그게 이제 유세 후보 시절에서 말을 했고 본인이 당선된 다음에 지속적으로 이제 원전에 대한 우호적 정책을 내놨는데 얼마 전에 그러니까 지난달에 발표가 됐는데 얼마 전에 뭐라 내냐면 미국 NRC 있습니다. 원자력 규제위원회인데 원자력 규제위원회 말 자체가 이제 규제 아닙니까? 근데 규제위원회의 권한을 대폭 줄였어요. 그러면서 사실은 그 18개월, 화면에 보시겠지만 18개월 내에 원전 인허가 자체를 마무리해라. 얘 왜 이렇게 오래 걸리냐? 18개월에 또 못을 박았어요. 대통령이 못을 박았으니까 당연히 NRC 입장에서도 그에 따라서 이제 신속하게 원전을 대해서 이제 결정하게 됩니다. 그러면 사실은 원전에 대한 의사결정이 빨라지면은 다른 이제 어떤 그 산업이 갖다 융성할 수밖에 없고 또 얼마나 뒤에 다급했는지 적극적으로 밀어붙였는지 어떤 정책이 있었냐면은 연방정부, 그러니까 연방정부라 나왔는데 거기에 이제 구체적으로 이제 DOD, 그러니까 DOD라 하면은 이제 미국 국방부, DOE, 미국 에너지부, 너네들이 갖고 있는 땅에다가 원전을 짓자. 왜냐면 원전 자체를 갖다가 좀 기피하거나 주민들이 약간, 왜냐면 어떤 발전을 한다는 것은 외부로 이제 고압 성전소가 나가야 되니까 그걸 갖다 기피하는 어떤 분들이 계시니까 그 환경론자들의 어떤 그 문제를 삼으니까 DOD나 DOE 땅에 짓자. 거기에 대해서는 뭔가 그 민간 땅이 아니까 상대적으로 이제 원전을 지을 수 있는 우호적인 어떤 조건이 마련됐다라고 판단해서 DOD나 DOE다 땅을 지어라. 라고 여기까지 얘기했어. 그러니까 사실은 NRC의 어떤 권한을 갖다가 축소시키면서 땅 문제가 있으면 DOD나 DOE에 지으라고 했어요. 그러면서 또 하나 중요한 것이 무엇이면 2050년까지 현재보다 4배 많은 400기가와트로 원전 발전용량 키우겠다. 어마어마한 수치입니다. 그러면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원전을 지으려면 원자로가 있어야 되는데 원자로를 지은다면 아마 웨스팅하우스가 그걸 주도하면서 상당 부분 수익을 가져가겠죠. 그러면 웨스팅하우스는 제가 거듭 말씀드렸지만 하나의 특허권을 갖고 있는 기업에 불과합니다. 공장이 없어요. 원자로를 지은 지 오래됐어요. 78년도 쓰리마일 아일랜드 사태 때문에 미국 자체에서 신규 원전을 짓지 않았기 때문에 웨스팅하우스가 신규 원전을 지은 적이 없어요. 그러면 웨스팅하우스랑 우호적인 관계에 있는 누구에게 미국에서 원전을 지으면 누구에게 맡기겠습니까? 두산 에너빌리티죠. 그러니까 두산 에너빌리티는 표면적으로는 미국의 원전을 수주하지 않을지라도 웨스팅하우스가 수주하려면 거기에 대한 가장 큰 떡건물은 원자로 자체는 이제 두산 에너빌리티가 수주할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고 SMR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생성형 AI 때문에 전기가 너무 많이 필요한데 신재생 에너지나 뭐 그 ESC로 이제 충당할 수 있겠지만 근본적인 해결책은 아니니까 SMR을 짓겠다 그랬는데 SMR 역시 두산 에너빌리티 강자다. 그런 관점에서 이제 그 미국의 어떤 또 다른 시장을 열렸을 때 그 두산 에너빌리티가 매출과 그 앞으로 어떤 성장성에서 중요한 어떤 모멘텀이 됐다. 이렇게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미국 같은 경우에는 원전을 신규로 건설할 때 대형 원전 뭐 기준으로도 보시면 되는데 말씀해 주신 웨스팅하우스가 가장 주도적인 역할을 하는 거고 거기에서 뭐 설계도 하고 건설도 하는 모양이죠. 근데 이제 원자료가 이제 필요한 상황인데 그거 이제 두산 에너빌리티가 막강하게 영향을 앞으로도 이제 발휘해 나가는 그렇죠. 그런 형국이 될 가능성이 있다라는 부분이고 말씀 들어보니까 앞으로 원전 르네상스를 열기 위해서는 땅 확보도 굉장히 중요한 보입니다. 그런 포인트를 좀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렇다면 이번에 이제 공시 나온 거 두산 에너빌리티 쪽에서 그 베트남 자회사를 매각하려고 검토 중이다까지가 이제 확인된 팩트잖아요. 그렇죠. 왜 그렇다고 보세요? 이거는 어떻게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될지 궁금합니다. 그래서 공시 중에 이제 풍문조회 공시라는 종류가 있습니다. 풍문조회 공시는 한국거래소가 해당 회사의 주가에 상장사의 주가에 영향을 끼칠 만한 기사 혹은 풍문
기사는 아니지만 뭐 여러 가지 증권가에서 떠도는 얘기들이 있을 때 거기에 대해서 능동적으로 한국거래소가 해당 종목의 진위를 여부를 물어볼 수 있습니다. 이번 같은 경우는 두산 NLBT가 베트남 자회사 두산 비나를 매각하려고 검토 중이다라는 이제 언론 기사가 나왔어요. 그걸 보고 이제 한국거래소가 질의를 한 것이죠. 질의를 했더니 어저께 이제 두산 NLBT가 뭐라고 말했냐면 만약에 해당 기사가 근거가 없다. 두산 비나를 매각할 의지가 없다. 그렇다면 이제 그 기사는 잘못됐습니다라고 했을 텐데 뭐라고 나냐면 검토 중입니다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그 말은 맞다는 거예요. 맞는데 제가 이제 두산 NLBT에 직접 취재를 해봤더니 해당 사실은 뭐 공식 나왔으니까 맞는데 거기에 또 다른 이제 중요한 이제 정보 중 하나 뭐냐면 그 두산 비나를 누구한테 팔 것이냐 그 해당 기사에는 HD 현대그룹으로 나와 있어요. 그런데 그 두산 NLBT는 아직 확정은 안 됐다. 그러니까 두산 비나 자체는 매각하려고 그러는데 이 두산 비나를 누가 사갈지는 이제 아직 확정은 안 됐다. 그러니까 그러면 HD 현대그룹은 이제 아니냐? 아니 그것도 아니다. 그러니까 HD 현대도 후보 중에 하나고 다른 데도 이제 물망이 올 수 있지만 HD 현대가 사간다고 확정 안 됐기 때문에 검토 중이다. 그럼 결국 이제 판단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관점에서 두산 NLBT가 두산 비나를 이제 팔려고 그러는데 그러면 여기서는 이제 여기까지 확인된 거지 왜 팔려고 그런 거냐라는 관점에 봤을 때는 두산 비나의 어떤 그 비즈니스 모델이 무엇이냐면 화력 발전이에요. 그러면 두산 NLBT는 제가 서두에 설명드렸고 그걸 많은 분들도 이해하고 계시지만은 두산 NLBT의 오늘의 주가를 만든 그 비즈니스 모델은 무엇입니까? 원전이죠. 원자로이죠. 그 또 다른 캐시플로는 무엇을 창출하냐면은 두산 NLBT가 갖고 있는 그 가스 터빈이에요. 엄청납니다. 가스 터빈 한번 갔다 오면은 뭐 성인의 몇 배 큰 정도로 터빈이 돌아가는데 네. 이거를 중동 지역에 올해 들어서만 카타르, 사우디아라비아 그쪽에서만 이제 수주한 내역이 3조가 넘습니다. 이 정도로 또 두산 NLBT의 중요한 캐시플로우가 이제 그 가스터빈인데 LNG를 돌려가지고 이제 전력을 생산하겠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두산 NLBT 입장에서는 두산 비나의 석탄 화력 발전소는 사실은 굳이 끌고 갈 이유가 없어지는 거예요. 왜냐면은 원자로도 아니고 가스터빈도 아니고. 그러니까 사실은 그러니까 팔아야 되는 어떤 의도가 있고 그다음 또 다른 중요한 의도가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은 작년에 두산 NLBT, 두산그룹 전체가 그룹 구조조정 하려고 했어요. 그러니까 두산 NLBT 아래에 이제 계열사로 있는 두산 밥켓을 갖다가 모회사로 올리고 그 다음에 두산 NLBT 갖고 있던 그 메카트로닉스랑 합치려고 했는데 그것이 이제 이복현 금감원장이 계속 이제 반대를 표명하면서 안 됐고 그러다가 이제 이재명 정부가 출마하지 않았습니까? 이재명 정부는 이런 지배구조 개편에 대해서 되게 예민하다. 이것이 과연 주주들, 그러니까 재벌로 그 대변되는 소수의 어떤 지배주주 말고 전 주주를 비율을 보면 개인 주주도 많이 있지 않습니까? 다른 주주들도 다 이제 이익이 되는 그런 지배구조 개편이냐라고 이제 합당한 그 근거가 없으면은 그 승인을 하지 않을 공산이 높습니다. 그러니까 두산그룹이 알아서 야 이재명 정부가 당선됐는데 이거를 지난번에도 안 됐던 걸 다시 이제 두산그룹 지배구조 개편하는 것이 어렵겠다. 근데 두산 NLBT가 사실은 자금은 필요해요. 왜냐면은 원자로를 여기저기 지어야 되거든요. 가스터빈도 지을 수도 있거든요. 그럼 자금이 필요하니까 기업의 자금을 갖다가 이제 그 조달할 수 있는 두 가지입니다. 그게 하나는 무엇이냐면 회사채를 발행하거나 또 다른 하나는 이제 그 유상증자를 단행하는 것인데 유상증자 단행하면 또 이제 그 주주들에게도 이제 실망스럽고 피해도 갈 수 있으니까 두산 NLBT 입장에서는 그 형식적인 이유는 이제 지배구조를 개편해서 현금을 유입하려고 했는데 지배구조 개편이 안 되니까 두산 비나를 팔아서 현금 유입을 갖다 하려고 한다. 이것이 두산 NLBT도 입장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두산 비나를 이제 팔려고 하는 것은 확실한데 누구에게 팔 것인지는 지금 논의 중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 정리를 해보면은 사실 두산 그룹 쪽에서도 돈이 필요한데 예, 왜냐하면 예. 잘 되는 원전 산업 물 들어올 때 노 젓는다고 확대를 하기 위해서 그렇죠. 땅도 예. 필요하고 이러다 보니까 그래서 일단 자금이 필요한 상황이고 두산 비나를 매각하는 이유는 이게 지금 두산 그룹의 핵심 그룹인 원전과 가스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죠. 일단 예. 처분한다라는 거고 지금 그럼 이걸 누가 사갈 것인가? HD 현대그룹이 예상이 되는데 여기도 예. 그때 말씀해 주셨다시피 뭐 도크나 곡간이 있어야지 사업을 할 테니까 그렇죠. 땅 개념 또 여기서도 그런 식으로 좀 생각을 하는데 이것까지는 아직 구체적으로 결정되진 않았다. 예. 요게 지금 요 핵심 사안인 것 같습니다. 예, 맞습니다. 예, 지금 두산 NLBT에서 구체적인 사항이 결정되는 대로 한 달 내에 뭐 공시한다고 했으니까 이런 부분을 보셔야 되고 투자 포인트는 좀 일러주신 것 같네요. 예, 그런 부분을 반영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조호진 타큐어 뉴스 대표와 두산 NLBT 전격 분석해드렸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